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냐, 공공개발 아파트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도 선택의 영역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들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우리 땅을 하이엔드 아파트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공공개발 아파트로 지으실 것인가, 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그 조합원들,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째 개발 멈춘 홍제동,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뉴스 보도가 몇 차례 나왔었는데 3,000가구에 지금 홍제동 3,000가구에, 그리고 수도권 11,200가구 더 짓는다고 합니다. 이 더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저는 이렇게 상상이라고 봐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 지어져요. 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천 계양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동일이 높고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이게 10년이 가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가 있죠. 제가 수차례 방송을 드렸지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문제, 이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10년 후에 공시지가를 더 올린다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상기심도시는 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은 무조건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기심도시는 저는 희박하다, 가능성이 저는 99%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지금 개발 멈춘 홍제동, 이곳은 어디입니까? 도심 도심주택 공공복합사업입니다. 지금 법이 통과됐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공급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10% 동의 나온다고 했죠. 지금 10% 동의가 아니고 여기서는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홍제동 같은 경우는 되려고 했었으면 벌써 돼야 됐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만들어낸 주택 공급은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1278가구, 이게 다예요. 근데 1278가구가 뭡니까? 이게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 답니다. 지금 공급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확정된 곳이 1278가구 행복주택,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강남, 동작, 양천구 등에 시세 60에서 80% 행복주택,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차죠. 4년 차입니까? 현 정부가 4년 동안 공급을 만들어낸 것은 1278가구 임대주택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보도자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자, 여기서 보니까 재미난 게 있습니다. 주민동의 67%라고 했죠. 벌써 3곳. 그러니까 60%가 이상 된 곳이 공공개발입니다. 공공주택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용적률을 더 올려주죠. 용적률도 더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30, 최소 20%, 그러니까 10가구 중 30%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10가구 중 3가구는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거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 용적률이 500%까지 주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500% 임대주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닭장이 되죠. 그러니까 닭장 아파트예요. 닭장에 플러스 개미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미굴 아파트.
개미굴 아파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층고 높이가 낮다는 겁니다. 층고 높이가 작고 창이 작다. 아파트에 보면 창이 조그만하죠. 네, 감옥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된 것을 개미굴 아파트. 그리고 닭작은 오밀조밀하게 동간 간격이 없이 촘촘하게 있는 거 말합니다. 아파트 500%를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60% 동의가 된 곳은 현재 4곳이고요. 뭐 67% 벌써 된 곳은 3곳이라 그래서 증산 4구역하고 불광 1구역 그리고 뭐 근린공원, 뭐 수색 1구역, 네, 수색 14구역에서 3분의 2 동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분의 2 동의 넘어섰으니까 여기는 공공개발이 되겠네. 여러분들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동의가 됐다는 거는 일단은 예비 정비구역에서 본 정비구역을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없죠. 그다음 기본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본 계획 이유가 본 정비구역이 되고 동의를 받는 그 과정들 속에 있는 기간이 예비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재개발이 본 예비구역으로 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율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첫 번째 출발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는 내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보이죠? 뭐 증산이라든가 불광, 수색. 결국에는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정답지 드립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되는 곳은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상기심 도시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제 작년부터. 네, 그 이유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으로 따라서 토지 보상을 따라서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토지 보상이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67% 이상 동의서 받은 곳은 자, 낙후된 곳입니다. 아주 낙후된 곳인데 낙후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 땅값에 내 아파트에서 10% 20%만 올려주게 되면은 금방 동의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익률을 30%까지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최대 30%. 그런데 조금 살만한 곳이 있습니다. 좀 좋은 곳. 이런 곳들은요. 기대 수익률이 기본이 10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30%를 보장해 주겠다. 최대 30%까지는 해주겠다 하는데도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0% 지지를 했죠. 3분의 1을 동의를 했다가 50%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50%를 해제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해제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방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여기는 증산 4구역입니다. 아파트 보세요. 어떻게 지어놨습니까? 네, 밑에 있습니다. 이 구역을 가지고, 이 A라는 구역을, 4구역 1구역을 아파트 지어놓은 거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닭장이죠. 아, 그냥 닭장도 괜찮아. 30%가 임대예요. 10가구 중에 7가구가 임대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된다고 했죠? 개미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우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도장만 찍는 거예요. 개발된다고 하니까, 와, 환호성 찌르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80세, 90세 넘으신 분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부동산에. 계속 공부를 해. 옆에 아파트는 하이엔드 아파트 짓는다는데, 우리는 왜, 임대 아파트 짓냐. 아, 이거 해제하자. 건설사도 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민간으로 개발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이엔드 아파트도 더 좋은 아파트 생길 수 있겠네? 결국에 깨우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제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만들어내는 주택 공급은 1278가구 임대 아파트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 5년 동안. 이게 확정적인 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이게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는 있습니다. 본지구 저지정입니다. 본지구 지정. 그러니까 재개발로 따지면 이거는 아시죠?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로 따졌을 때는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정비구역이라고 했는데 정비구역이 됐어.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2분의 1. 여기서 조합원들이 50%만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이건 무산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 그러니까 예비정비구역입니다. 재개발에서 따졌을 때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해제된다. 자연 해제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이 확보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현 정부에서는 5차까지 만들어냈어요. 후보지를. 5차가 수많은 후보지를 만들었는데 단 4곳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정지구입니다. 위에서는 본지구고 밑에서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은 예정지구. 예정지구가 지정된 곳에 6개월이 지난 이후로 주민 또 50%입니다. 예정지구 해제를 요청하면 또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들이 아주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역들이 있습니다. 뭐 증산 4구역도 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 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측면에서 얘기해 드린 게 아니고, 조합원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다 지정이 됐어. 원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됐겠죠. 예비 정비구역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대충 뭐 아파트만 지으면은, 나도 이제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옆에 아파트 보니까 하이엔드 막 짓는 거예요. 아파트 고급 지어서.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예, 여러분들 무조건 정부에서 지어달라, 공공개발로 지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공공개발 가지고는 내 아파트 가치는 떨어지겠네. 여기는 그저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변경을 요구해달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량 8구역, 아쿠로 적용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흑색 9구역, 시공사 교체까지 하죠. 네. 처음에는 그냥 재개발해서 대기만 하면 좋다고 박수 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이엔드 해달라는 겁니다. 하이엔드. 여기는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 아까 말씀드렸죠. 노량진 8구역, 노량진 5구역, 흑석 9구역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엔드 해달라고 지금 변경 검토하고 하이엔드 유치를 하고 만들고 유치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 2구역 부산에 기존에 시공사 계약 해지했죠. 하이엔드로 유치하고, 그리고 우동 우 3구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이엔드 지금 유치하고 시공사 교체했습니다. 우 1구역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엔드 적용을 시켜버렸고, 대연 4구역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비지오 썸이 적용해달라고 지금 난리나고, 괴정 5구역 부산에 보시면은 시공사 해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유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울 3곳, 부산 5곳이 어떻게 처음에 추진됐습니까? 우리는 재개발만 해주면은, 아파트만 지어주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물 떠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지어달라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간사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옆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앞에 고급화 시키고, 안에 최대 고급화 시키고, 무슨 층고 높이 높이고 하잖아요. 마루바닥재 조르다노 깔아놓고. 그러니까 싱크뱅 달고 이러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아예 물 건너갔죠. 예, 3기 신도시는 물 건너간 상태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1278가구 임대주택 유일하게 공급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여기 하나가 딱 달려있는데 주민동의가 나온 곳이 4곳밖에 없습니다. 60%. 그러면은 60%이 난 것도 어떻게 되냐? 안 합니다, 나중에.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물 떠놓고 다 조합원들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는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적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부터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공급 완전히 절벽됩니다. 공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은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거 뉴스 기사 나옵니다. 나중에. 정비구역을, 저거 뭡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은평.
마찬가지고 증산, 불강, 추색 어떻게 되냐? 다 여기서는 공공개발 안 하겠다고 네, 지금 뭐 머리띠 들고 빨간띠 들고 나중에 시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50% 이상 동의를 하고 무조건 다 무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